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장 성분 계속 나머지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문장 성분은 품사를 이해할 때, 품사를 정리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설명드리면서 문장 성분의 요소,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는 제 교재에 그 예문들만 그냥 쭉 보시면서 이런 얘기구나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암기해야 될 대상은 없고요. 당연히 문장 성분의 이름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주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의 성립이라고 해서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달리기가 보리에게 제일 쉽다 그랬어요. 달리기가. 그렇다면 달리다라는 동사 어간에다가 기를 붙여서 무엇을 만들어 주었죠? 명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서 주격 조사를 결합시켰죠.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명사가 조사와 결합돼서 무엇이 된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가 무엇이 된 거예요? 명사로 만들어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들이 체연이 보통 주어가 된다. 근데 동사가 나도 주어가 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녀석을 명사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품사의 변화를 시켜주는 전미사가 되겠죠. 됐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리는 크기가 작다 그랬을 때 보리는 크기가 둘 다 주어다 이런 얘기죠. 보조사가 붙은 주어와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붙은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중 주어문이고 뒤에 가면 이제 서술절로 안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 얘기 나올 거고요. 자, 지금 그냥 편하게 이것도 주어고 이것도 주어고 이것도 주어구나. 이렇게 주어를 만드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새 집이 보리에게 생겼다. 그럼 뭐예요? 아주 새 집, 이것들이 전부 다 뭐죠? 어절, 세 개의 어절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구를 만들죠. 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술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 개의 어절이 합쳐서 하나의 구,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 보리가 똑똑함이 증명되었다. 자, 주술관계가 들어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절이죠. 그래 놓고 똑똑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리가 주어 똑똑하다죠. 그죠? 하다예요. 거기다가 미음을 붙이죠. 그죠? 이해서 조사 붙였죠. 얘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를 붙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똑똑하다라는 형용사, 용언의 그 용언 형용사를 뭐예요? 똑똑하다의 형용사에 뒤에 미음을 붙여서 용언의 명사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됐죠? 명사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다 주격조사 해가지고 보리가 똑똑하다라는 하나의 문장 자체가 무엇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죠? 주어로 쓰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절이 무엇이 된다? 주어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똑똑함이 얘는 뭐예요? 보리라는 녀석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면서 완전히 품사가 변환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죠? 용언으로서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형용사로서의 형용사로서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간 이 녀석이 주어처럼 쓰일 수 있도록 이 절 전체겠죠? 문장 전체가 주어처럼 쓰일 수 있도록 명사 형태가 된 거고요. 이 녀석은 뭐라고요? 달리다라는 동사가 용언이 기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완전히 명사로 변신한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거 두 가지. 그래서 명사형과, 그죠? 명사형과 얘는 명사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언이 명사로 바뀌어서 품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주어로 쓰인 것. 그 다음 뭐예요? 주어가 두 개인 것. 그 다음 뭐예요? 구가 주어로, 그 다음에 절이 주어로 쓰인 것들의 예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이가, 대표적인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들어있는 거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깨서, 에서 등도 주격조사를 쓰일 수 있으며 보조사도 역시 주격조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건 뭐예요? 존대의 경우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단체. 주의하세요. 요거 주의하세요. 카페 회원들에서 반대했다.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회원, 카페에서, 무슨 카페에서, 에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 카페 무슨 국뽕갈 카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회원이라고 들어가게 되니까 유정명사가 되죠. 그래서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에서를 단체라도 해서 에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예요? 보조사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사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합격을 축하하셨다. 께서 합격을 축하하셨다. 이건 조금 이 주격조사는 없애기가 어색한 문장들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 먹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수 먹어. 이런 식으로 주격조사를 생략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것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주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앞에서 공부했었던 문법 요소들, 문법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다면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로 들어가 볼게요. 자, 목적어는 당연히 뭐죠? 목적어는 주어가 서술어의 주체가 된다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고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는 달리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엇이 체언이 이 녀석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언이 아닌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무엇으로 쓰이기 위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 용언이 플러스 무엇인가 장치가 들어가서 이 녀석을 명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명사형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무엇이 된다? 용언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달리기를 똑같은 거예요. 달리다 동사 용언에다가 기 붙인 다음에 뭐 했어요? 명사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르를 붙이게 되면 이제 진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새집 역시 명사구, 보리가 똑똑함을 역시 명사절 동일한 거예요. 앞에 것을 이해하셨다면 뒤에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을을 쓰이고 보조사 쓸 수 있습니다. 자, 달리기도 좋아한다. 학교를 갔다. 그 다음에 사료를 보리를 주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거예요. 학교를 갔다. 좀 어색하죠? 학교를 갔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바꿉니까? 학교를 갔다를 학교에 갔다로 바꾸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교를 갖다 해서 목적격 조사를 붙이게 되면 학교를은 당연히 뭐가 되죠? 품사가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애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료를 보리를 주었다 있죠? 사료를 보리를 주었다. 보리를 선생님 되게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얘를 어떻게 쓰나요? 사료를 보리에게로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에게로 고쳐 썼을 때는 당연히 품사가 여기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고쳐 썼을 때는 부사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어떤 결론이냐면 이런 거죠. 뒤에서 또 정리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그 조사를 썼을 때 그 품사가 돼요. 그죠? 목적격 조사를 쓴다. 목적격 조사를 쓴다. 목적어. 주격 조사를 쓴다. 주어. 그죠? 부사격 조사를 쓴다. 부사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조사를 써도 돼요. 그죠? 그때는 재품사가 됩니다. 그러나 또 보조사를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른 조사를 썼을 때, 즉 목적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부사격 조사를 쓴다면, 목적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부사격 조사를 쓴다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뭐예요? 조사의 이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알겠죠? 조사의 이름을 따른다. 부사격 조사를 붙였다 그러면 부사. 주격 조사를 붙였다 그러면 주어. 목적격 조사를 붙였다 그러면 목적어. 복격 조사를 붙였다 그러면 보어.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보조사는 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는 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죠. 따라갈 게 없죠. 됐죠? 자, 뭔 소리예요? 싶은 사람들 조금만 또 기다리세요. 계속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어. 자, 보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거 필요 없죠. 되다와 그 다음에 아니다 하고 호응하는 녀석만 이거죠. 예. 서술어. 보어를 결정하는 녀석은 이 서술어예요. 이 서술어인 경우에만 보어가 쓰이는 거죠. 그 보어의 복격조사는 당연히 뭐예요? 이가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가는 뭐예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는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 되다, 얼음도 되다, 얼음으로 되다 있죠. 자, 얼음이 되다. 그 다음에 얼음도 되다. 얼음 되다. 그 다음에 얼음으로 되다.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얘는 뭐예요? 그대로 복격조사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조사의 이름을 따라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 복격조사니까 얘는 보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보조사죠. 보조사는 뭐예요? 그 녀석이 어떤 격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원래 그 녀석의 위치, 그 녀석의 서술어와 위치 관계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됩니다. 이 녀석도 역시 보어가 되죠. 얘는 뭐예요? 생략이죠. 생략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역시 또 보어. 그러나 얘는 뭐예요? 부사격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격조사의 이름을 따라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격조사 따라가요. 보조사는 따라갈 거 없어요. 그죠? 생략됐어요. 그럼 따라갈 녀석이 없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 녀석만 부사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바보 아니다. 나는 바보는 아니다. 뭘 설명해 드린지 알겠죠? 나는 바보가 아니다. 뭐예요? 복격조사. 그죠? 그 다음에 바보 생략. 그 다음에 바보는 아니다. 보조사. 모두 다 보호다. 부사격조사를 쓰지 않는 한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보호까지 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형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와 목적어와 보어, 즉 무엇들을 공부한 거냐면 주성분들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주성분. 지금까지 주성분을 공부했고 이제 부속성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성분이란 건 뭐냐? 문장에서 뼈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이루는 녀석들을 도와주는 녀석들, 수식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부속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형어가 나왔어요. 자, 관형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편하게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 정리가 잘 됐을 때만 편해. 무슨 말이겠죠?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자, 관형어 뭐예요? 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거죠. 됐죠? 보리사료로, 뭐예요? 채연이 조사 없이 관형. 그러니까 보리사료가 어떻게 원래는 보리의 사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여 자꾸 보리보리 해가지고, 선생님 정말 개를 자꾸 그렇게 하시나 몰라. 온 국민이 우리 보리를 사랑할 때까지, 그죠? 자, 계속 보리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교재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자, 그 다음에 보리사료를, 보리의 사료, 됐죠? 그 다음에 강아지인 보리는 인간인 복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강아지인. 이건 뭐예요? 이다, 서술격 조사를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뭐예요? 이거 생략하고 여기다 니은 이렇게 붙인 거죠? 그죠? 관형사형어 어미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채연이다에다가 관형사형어로 관형어를 만들어서 강아지인 보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형절, 아는 문장 이런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게 관형절이구나. 그게 뭔데? 이게 뭐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보리가 운동할 시간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보리가 운동하다 뒤에다가 관형사형 미를 붙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운동하기에 즐거움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체언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를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하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 그렇다면 용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다라는 관형사가 있을 때
우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울다 하면 주술관계 얘 서술어 얘는 용언이 서술어로 쓰였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 앞으로 보내보세요. 보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울다에다 뒤에다가 뭐예요? 은는을 던 니은이나 리을 비슷한 녀석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용언의 뒤에 붙었으니까 어미라고 할 것이며 이 어미의 이름은 무엇이냐?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녀석은 뭐지? 관형어잖아. 아,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어미구나. 그래서 관형사의 어미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언을 이번에는 용언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하는 거죠? 얘를 접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접사. 접사를 붙이게 돼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죠? 명사로 파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수학의 공식보다 더욱더 단순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시면 쉽게 할 수 있으며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명확하게 붙을 거예요.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 계속 어려워 하신다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자, 목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목적이 없는데요. 그럼 빨리 접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참고 노력을 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내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언에다 접사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리의 이것처럼 관형격 조사 이렇게 붙으면 관형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의 관형어와 체언의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면 아주 쉬워요. 용어를 하나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계관형절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관형절. 이 녀석이 바로 관계관형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는 거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관계대명사가 있고 뭐가 있는데 선행사가 있어서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뭐고 너무 오래전에 공부한 것 같은데 용어들만 떠오르네요. 예문을 하나 멋지게 써드리고 싶은데 자, 잊어버리시고 관계관형절은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쁜 보리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예쁜 보리. 그럼 뭐 뜯어볼 것도 없어요. 예쁜 보리 하면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붙인 거죠? 니은 리을 비슷한 거 들어간다 했잖아요. 은는을 던 그죠? 어미가 결합된 거예요. 근데 이 어미의 이름이 뭐냐면 뒤에 있는 체언인 보리를 수식하고 있죠. 이 녀석을 수식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관형사형 어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앞에 했던 거 다시 또 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어쨌거나 이 녀석은 형용사가 여기서 무엇으로 쓰이고 있다?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원래 보리하고 예쁜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 거냐 하는 얘기죠.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 거다? 당연히 보리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거리에서 예쁜 보리를 발견했다라는 이 문장을요,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리는 예쁘다라는 한 문장과 거리에서 보리를 발견했다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한다? 결합하면 예쁜 보리를 거리에서 발견했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어 시간에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공부했었던 그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내가 주운 보리. 내가 주운 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을 또 수식하는데 내가 주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수식을 하죠. 그럼 얘가 여기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내가 보리를 주었다가 되는 거죠. 목적어로 원래는 문장 속에서 목적어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서 보리를 내가 보리를 주운 거리는 위험한 곳이다 그랬죠. 보리를 주운 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 거리라는 녀석이 또 무엇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리에서 이렇게 돼서 결국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됐다 이런 얘기죠.
원래 문장에서 부사였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뭐예요? 수식당하고 있는 채연이 원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용어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부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 자, 부사어는 또 역시 부속 성분이죠. 자, 간단합니다. 부사어, 부사가 그냥 부사어로 쓰였네요. 그쵸? 근데 성분부사어와 문장부사어라는 건 뭔지 알죠? 성분부사어라는 것은 어떤 문장 성분 하나만을 수식하는 거. 문장부사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무엇? 부사를 우리가 문장부사라고 한다. 다 알죠? 마당의 체언에다 부사격조사. 됐습니까? 체언에다 부사격조사. 체언에다 관용격조사, 체언에다 부사격조사 해서 관용사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죠. 됐죠? 그 다음에 고기를 문채 요거 있죠? 문채. 요건 뭐예요? 물다. 문채. 여기서 문채.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부사성 의존 명사 구라 그랬죠?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부사성 의존 명사 구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볼게요. 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존 명사가 있는 구다.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구라는 얘기는 두 개의 어절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띄어쓰기 되었으니까 두 개의 어절 이상 맞죠. 그죠? 의존 명사가 있나? 얘가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부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문체로라고 붙일 수 있겠죠. 부사격조사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로 달아났다. 여기 뒤에 달렸다. 있죠? 이 녀석이 뭐예요? 구가 달리다라는 용어를 수식할 수 있게 되죠. 부사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의존명사이고 앞에 물다라는 이게 뭐예요? 용언의 또 뭐야? 관형사형이죠. 관형사형. 됐습니까? 그래서 채라는 의존명사 앞에서 수식하도록 만들어준 녀석이에요. 계속 돌고 돕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돌고 돕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잘 부사와 부사가 만나서 부사구가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비가 오다. 주술관계 하나의 절이. 그죠? 이것도 역시 뒤에서 부사절. 그렇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공부하면서 정리해 볼 녀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 자, 여기서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필수적이냐면 서술어에게 필수적입니다. 어떤 서술어는 반드시 그 부사어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필수적이라는 말은 주성분, 필수적 성분이란 말하고 주성분이란 말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주성분은 문장에서 뼈대를 이루는 것,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녀석을 말하는 거고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다, 삼다, 넣다, 두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거.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주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뭘 주지? 무엇을? 누구에게 주지? 이런 거 따져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는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그죠? 나는 닮았다 했을 때 무엇과 닮았는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생략하게 되면 문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어를 보겠습니다. 독립어 간단합니다.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장성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탄사, 호칭어, 체언에다 호격조사하면 호칭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제시어 이런 것들. 아이코 감탄사 나온 거죠. 민우야 그렇다면 뭐예요? 민우라는 사람에다가 뒤에다가 조사를 붙인 겁니다. 됐죠? 호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호격조사는 당연히 조사는 언제나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문장성분. 이 얼마나 어렵던 단원이었나. 이거 있죠? 그죠? 그럼 제시어. 이게 제시어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엇 해놓고
뛰고 나서 감정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얘기죠. 앉아, 싫어, 뭐 이런 거 있죠. 명령이나 의지 표현도 단도로 문장을 이루면서 얘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면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면서 또 독립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독립어로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리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제가 제시했냐면 거기 품사하고 문장 성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지 집어넣어 보시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떤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외적인 당연히 용언도 어떤 그 관용어나 그다음에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도표를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문장 성분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의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의 9개의 품사는 각각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물론 이런 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다른 녀석과 결합이 돼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연에는 주로 조사가 결합하여 특정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죠. 체연과 조사, 그렇죠. 얘네들이 언제나 결합을 해서 관형격 조사가 결합,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고 뭐 등등등. 자, 그 다음 체연에 결합된 격조사가 보조사로 교체되면 다른 문장 성분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보조사는 격의 어떤 격의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원래 문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장 성분의 역할, 어절이 가지고 있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 그냥 놔둡니다. 됐죠? 조사가 생략되어도 어순에 의해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한다. 그렇죠? 다 살펴봤었던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아주 새 집이, 이건 뭐예요? 아주 새 집이다라고 그러면 구죠. 그죠? 그 다음에 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멍청하다. 이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 뭐예요? 명사형 어미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증명되었다. 주격 조사가 결합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뭐예요? 하나의 문장, 즉 절이죠. 하나의 문장 절이 무엇을 하고 있다?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은 문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랬는데 아니죠. 다르지 아니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보이고 니은은 주어이다. 아니죠. 둘 다 주어죠. 기억과 니은 모두 절이 문장 성분. 아니죠. 하나는 구고 하나는 절이죠. 기억 구, 그 다음에 니은 절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임을 보이는 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에서. 자, 그러면 깨서는 언제나 무엇을 위해서 쓰인다 그랬죠? 주격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얘는 그냥 주격조사입니다. 생겨먹은 게 주격조사로 생겨먹은 녀석인데 주로 무엇? 주체존대. 뒤에서 또 공부하겠죠? 주체존대의 의미, 역할을 하면서 쓰이는 녀석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원래는, 자, 에서는요, 다시 에서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죠?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녀석인데 주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어느 경우에 단체. 그러나 주의 뭐라고 했어요?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뭐예요? 학생들, 이 녀석인 유정명사에 쓰였네요. 그래서 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뭐냐고 했어요.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을 간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조사의 그 성격을 따른다 그랬어요. 성격 따른다.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조사의 성격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에, 이건 뭐예요? 부사격 조사죠? 그 다음에 집을, 얘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위치에 있고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조사의 차이에 의해서 명사의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그런데 맞는 얘기네요. 조사가 다르더라도 문장 성분에는 변화가 없다. 아니죠. 조사의 차이에 의해서 단어의 품사가 달라진다. 조사가 품사를 바꾸진 않습니다. 품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대답하세요. 전미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조사와 상관없이 서술어에 의해 단어의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 물론 서술어가 단어의 문장 성분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녀석을 보면 그런 결정한다기보다는 서술어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 보어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 경우는 뭐예요? 나와 가다 두 개의 성분이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중 밑줄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그래서 나는 선생이 되었다, 나는 선생이 됐다, 나는 선생도 되었다, 나는 선생으로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뭐 문구 있는지 알겠죠? 그죠? 자, 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보어가 있겠구나. 보어에는 복격조사 무엇이 붙는다? 이와 가가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이 되었다, 선생도 되었다, 선생으로 되었다. 얘는 생략이죠. 그죠? 생략. 자, 그럼 이 녀석은 복격조사가 들어갔으니, 복격조사가 쓰였으니 조사를 따라간다 그랬죠. 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생략은 그대로 뭐예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도 되었다. 이건 뭐예요? 보조사죠. 보조사의 경우에는 이 녀석의 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조사라는 녀석은요, 조사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다양하게 아무데나 막 가서 들어붙는, 그죠? 얘는 참 지조가 없는 녀석이에요, 보조사는. 그죠? 그러니까 보조사가 어떤 격의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전부 다 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녀석은 뭐죠? 부사격 조사가 붙었네요. 그죠?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게 되어서 이 녀석은 누가 되죠? 부사어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갈게요.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어요. 나는 행실이 나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지지하지 않는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걸 느껴지죠. 그죠? 지지하지 않는다. 그죠? 자, 정치인을 목적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죠? 목적어. 그 다음에 나쁜, 이게 수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이게 뭐예요? 주어죠. 그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술어, 첫 번째 서술어라면 얘는 두 번째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서술어와 호응하는 두 번째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주어가 있죠? 이 녀석은 뭐예요? 주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주술관계 만들어지죠? 무엇을? 정치인을 목적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주술관계 하나의 절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치인이라는 목적어, 명사를 체언을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럼 이 절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관형사 역할을 하니까 관형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니까 점점 명확해지죠? 예,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죠? 이해가 되죠? 자신이 있죠? 자, 이 순간에 그래요! 라는 외침이 마음속에서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형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 분석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는 그냥 풀리겠네요. 주어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오케이, 맞는 얘기.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안긴 문장이 요 녀석이에요. 그죠? 안긴 문장. 요 안긴 문장에 요 녀석 여기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정치인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되죠? 나쁘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뭐예요? 어허, 얘는 주어로 쓰였네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목조가 생략되었다 그랬으니까 에양. 두 번째가 틀린 선택지입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렇죠. 정치인의 행실이 나쁘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선생님, 왜? 지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지지하다. 그 다음에 않는다. 않는다. 이거 서술어 두 개 아니에요? 아니죠. 본동사와 보조동사예요. 알겠죠? 본용형과 보조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용과 보조용어는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처럼 보시면 돼요. 됐죠?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다. 그랬죠? 자, 뒤에서 또 공부하게 될 녀석이에요. 그죠? 지금은 약간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쉽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에 밑줄친 단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나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었다. 자, 나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와 닮았다. 자, 밑줄친 단어. 자, 그럼 주다, 닮다라는 서술어가 나오고 나는 주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목걸이를. 됐죠? 그녀는 닮았다. 누구와? 어머니와 나의 관형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녀에게와 어머니와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필수적인 부사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일각에서는 이런 필수적인 부사어를 보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법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필수적 성분이에요. 필수적 성분이니 보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필수적 성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보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녀석은 뭐예요? 정답은 1번이 됐어요. 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에게와 와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조사가 전부 다 부사격 조사이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조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조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조사에 의해서 부사어임이 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갑자기 또 더군다나 보라고 하면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그랬어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 그녀에게 어머니와. 그렇죠. 맞는 설명. 두 예 모두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그렇죠. 맞죠.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렇죠. 그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래서 명사와 그 다음에 대명사에 결합된 형태 맞습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문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은 건 뭐야? 집에 좀 들어가 있어. 싫어.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 하나의 문장이면서 독립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체언의 후격조사가 결합하여 부른말을 만들면, 그렇죠. 그러네요. 체언에다가 부른말 만들었네요. 독립어의 기는 그렇죠. 독립어 맞습니다. 단독으로 쓰인 의지 표현의 말은 독립성을 따질 다른 문장 부분이 없어서 독립어가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죠. 독립어 맞습니다. 그죠? 자, 단독으로 쓰여서 사실은 이건 맞는 말이에요. 독립성을 따질 다른 문장 부분이 없어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른 부분이 생략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략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격조사가 생략된다 해도 부른말은 독립어로서 역할한다. 그럼 뭐예요? 보리! 집에 좀 들어가 있어! 되네요. 단독으로 쓰인 의지 표현의 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싫어. 의지 표현의 말은 다른 문장 요소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4번의 설명에 의해서 2번의 설명을 틀린 것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봤어요.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 단원마다 모두 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 단원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많으면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절대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원과 단원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된 이유, 시중에 있는 그런 많은 참고서들, 서적들이 문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흥미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별개 원래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겠죠. 그죠? 옛날 정말 고리골짝, 학자들이 만드는 그 문법서들의 체계를 그대로 너무나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했고 규범들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반복시키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이 교재의 진가를 아실 거예요. 지금 이쯤에 와서 이 교재 정말 보던 교재보다 좋은데 제 카페는 이런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문법을 정말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는 학생까지도 있어요.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거짓말 아니죠. 제가 이런 공식적인 강의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정말 참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면서 사소한 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매 단원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고 매 단원마다 10개 정도의 문제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게 풀고 계속 복습하시고 연결시키시고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